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의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님 오셨고요. 벙벙님과 또 지이큰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철학관 챔피언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 KMX님도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궁금하신 종목도 같이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늘이님께서 두 분 오늘 옷 색깔이 비슷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저희 약간 커플룩 느낌으로 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권병래님 그리고 WTN 뉴스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남겨주세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환영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MBTI 해보셨어요? 했었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그래요? 명칭 어떤 그걸 건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잠깐 테스트 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으세요?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사과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사과. 과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일이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애플 사과다. 떠올라요, 애플. 애플? 네. 아, 애플, 회사 애플. 3,050조 정도 돼요, 시총. 그러면은 S보다는 N 쪽인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해서 나 차 사고 났어. 그러면 네.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차 사고 났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보험회사 빨리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러는 편이세요? 당연히 괜찮아부터 물어봐야죠. 괜찮아. 그럼 네. F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좀 충동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계획을 짜서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그러면 E, N, F, J. 아, 그래요? ENFJ인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약식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런 MBTI에 따라서 또 투자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ENFJ는 어떤 성향이라고 나오냐면, 어디 보자. ENFJ는 투자 실수를 반복하는 유형이래요. 아, 그래요? 하지만 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네요. 네. 맞는 것 같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실수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을 하니까. 대신 그 실수를 할 때 네.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결정적인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인 이상. 또 제가 볼 때 대신, 전문가님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꼭 배워가는 게 있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수라는 거를 되게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라는 게, 그냥 실수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배워서 그걸 극복하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력도 높아지고, 경험도 쌓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지금 배워 오셨던 그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MBTI는 ISFP거든요. 네. ISFP의 투자 유형을 보면
주식보다는 적금이나 예금을 추천한다. 네.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데 저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투자를 이제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안전한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유형에 따라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ISFP들도 충분히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게 딱 정해진 식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결론을 전 내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런 점은 장점이고 이런 점은 단점이니까 네. 이런 단점을 채우면 넌 장점이 2개가 되는 거는 전 이런 마인드거든요. 단점을 그렇죠. 채운다. 그렇죠. 성격이 급하거나 충동적인 사람인 보통 좀 추진력이 좀 세거나 아니 친구들 모이면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건 좀 장점이잖아요. 그럼 침착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보완이 된 거고 보완해줄 사람이 그리고 필요하다. 침착한 훈련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하거나 그다음에 책을 읽더라도 좀 소설책 이런 거 읽지 말고 좀 철학이나 인문학 관련된 하거나 그러면 넌 장점이 2개 되는 거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다. 이 성향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좀 보완이 가능하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라는 건 거네요. 성장해야지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머물러 있으면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이게 그러네요. 발전해가는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최고로 투자를 잘하는 ISFP가 되고 싶다라는 성장을 해서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MBTI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MBTI에 따라서 워낙에 또 성향적으로 좀 분석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성향은 이런 투자가 맞아라는 이런 분석에 대한 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재미로 보고 지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꽤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MBTI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또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고 나의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찾아가는 길도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투자를 좋아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그에 맞게 또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들 같이 올려주시면서 나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KMAX님께서는 ISFJ예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ISFJ는 어떤 성향인가? 변동성이 작은 배당주나 공모주 투자가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을 섣불리 따라가지 말 것,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맞는 것 같은지.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또 궁금하시다면 올려주세요. 장재은 님도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X님께서 또 바로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풍산 가지고 계시고 매수하신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비중은 40% 담으셨습니다. 장기 투자 생각 중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풍산 오늘은 28,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꽤 오랫동안 또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전문가님이 보시는 풍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매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네. 1등기업 하시길 권장하고요. 우리가 풍산을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철강 쪽, 특히 이제 풍산은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그 모멘텀이 부러졌을 때 약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어떤 이익은 내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그 절대적인 그 우선순위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 주식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과연 장기 투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오래 끌고 가는 게 목적인가요? 장기 투자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은 오랫동안 끌고 가는데 만약 그게 오랫동안 가면서 계속 네.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승하는 가지고 주식이 몇 있으면. 개나 있을까요? IMF 이후에 네. 우리가 우상향한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 장기 투자해서 네. 성공한 종목하고 실패한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실패한 종목이 성공한 종목보다 한 4배에서 5배가 더 많아요. 중간에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오래 들고 가서 뭐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사실상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 정도를 제외하고 중간에 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큰 시세를 한번 먹으려고 하는 건데 네. 기간을 오래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요. 그 분야, 그 산업에서 네. 걔가 계속 탑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장기 투자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5년 뒤에도 그 분야의 탑이어야 되고 10년 뒤에도 탑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투자하는 게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는 이 주식을 가지고서 좀 큰 수익을 내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목표치 잡다 보면 큰 시세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단기 매매 좀 하기 싫고.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를 거기다 짜맞추고 시장에서는 그냥 장기 투자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건 그 분야의 탑인 기업을 저는 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그 주식을 가져갈 거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면은 반도체 1위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배터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있을 거고 바이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딱 있을 거고 그 분야의 1위 종목을 그냥 폭락할 때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게 저는 장기 투자인 거예요. 이제 풍산이나 요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매매다. 만약에 고려아이언이라면 얘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철금속 쪽에서는. 근데 풍산은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 분야의 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을 그냥 매매 정도 하는 수준으로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수랑 우리가 살짝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7월 달하고 8월 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왼쪽에 있는 게 지수인데 6월 말에서 이제 7월 달 요거를 지수가 이제 막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8월 달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 풍산의 이 주식을 잘 보면은 6월 말에서 이제 7월 달은 6입니다. 지수가 한 2,300 정도 됐었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의 고점이 한 32,000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딱 봤을 때. 약하지 않나요? 시장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시장을 적어도 이긴다고 한다면 8월 달 요거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고, 이기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요번에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뭐 풍산도 있었을 거고 삼성전자도 있었을 거고 LG화학도 있었을 거고 악재 동일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 피해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사고 싶은 주식들은 지수보다 빨리 돌아섰겠죠. 그게 이제 순위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수는 지금 8월 달이지만 8월 달 같은 경우지만 얘는 이미 8월 달 넘어섰잖아요. 이 자리를. 그죠? 지수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먼저 돌아섰잖아요. 이 빨간 자리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먼저 시장에서 선택을 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풍산하고 그 다음에 고려아이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이언을 보게 되면 얘도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인데 여기에요. 여기고 8월 달이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네. 풍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려아이언하고 우리가 풍산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을 볼 수 있냐면 똑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양극재 쪽 관련된 신사업 추진하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정을 맞이한 거고 풍산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본업 정도에만 계속 집중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 같은 돈을 투자할 거라면 내가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대중이 먼저 선호할 수 있는 주식들, 그죠? 이런 주식을 저는 하시기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산은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건 전 반대 의견이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1순위 종목을 하셔라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 요번에 이제 23,000원짜리에서 터닝포인트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저는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깨면 하방적으로 확 열리는 거니까 23,000원을 로스컷 자리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를 이 1차 목표치를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요 자리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한 34,000원 정도 나오는데, 요 부근에서는 한번 비중이 40% 선이 정도 되니까 저는 최소한 비중을 좀 일부 정리하셨다가 다시 하단에서 잡는 식으로. 그러니까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매매하는 형태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분야의 1등 종목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손절가 23,0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31,000원, 그 이상으로는 34,000원까지 가격 라인들 기준선 전해드렸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비중을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산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세요. 강순남님께서 종목을 사랑하면 지옥 간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투자 명언이 있는 건가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해도 우리가 좀 수익으로 좀 천국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 고재관님 안녕하세요. 또 이민재님도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로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요, 저희 강순남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미코 살펴보겠습니다. 1,3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50% 담으셨어요. 미코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8%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4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시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미코가 10월 들어서 굉장히 강한 변동성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 반등인 거죠. 그래요? 추세 전환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미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섹터 좀 중소형주들 다 거의 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다 같이 빠지는데, 전저점을 다 같이 깨는데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주식에 개별 재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주식에 어떤 개별 재료, 뭐 M&A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대규모 계약을 이 기업만 한다거나, 시장이 같이 빠질 때 얘만 올라갔다면.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빠졌다가 지금 2130에서 12포인트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한 2420 정도 되면은 12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니까, 지수가 12포인트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솔브레인도 그렇고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동진 세미컨 같은 이런 주식 다 반등 났어요. 얘만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코가 잘해서 반등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반등과 함께 네. 같은 낙폭주였던 IT 반돈 섹터의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가 같이 나온 거다. 근데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반등. 그렇죠. 2만 원짜리를 5,900원 만든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죠. 요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이 주식은 2만 1,000원에서 5,900원까지 빠졌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조정 폭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자, 얼마 정도 조정이 나온 거냐면은 72% 빠졌다 반등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워낙에 많이 빠졌고. 1억이 2,800만 원 된 상태에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고점에서 산 사람은 지금 2,800만 원이 된 거예요. 2,800만 원에서 지금 몇 프로 올라온 거냐면은 한 80% 올라온 거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38에 24, 2,400만 원 된 거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된 겁니까? 한 5천만 원 좀 넘은 거네요. 한 5,500만 원. 그래도 반토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코라는 이 주식을 공략을 했었을 때 여기서 안 사고 하다가 여기서 최저점에 매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물렸다가 반등 나오니까 맞아요. 낙폭이 손실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반등만 나온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식이 얼마만큼 좀 세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거래량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업황에 대한 전망도 파악하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번에 한 27%에 해당하는 이제 장대 양봉이 2번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 네네. 요거도 한 상한가 나왔고, 요 자리는 방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작정하고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29%선 정도. 요거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있을 겁니다. 이 상한가를 만들 정도의 힘이라면 뭔가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 해도. 아니면은 여기서 이 상한가 나온 내용들이 나중에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한가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8,200원 선 자리는 반드시 방어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격대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트렌드를 제가 한번 선으로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트렌드를 그어 보면 이렇게 쭉 여기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막 넘어선 건데 그래서 요만큼의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전에 한 12,000원 선 정도가 보이네요. 12,000선 정도에서 한 11,500원 정도?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50% 정도 되니까 일부 수익을 좀 병행하시면서 가져가시길 권장하고 그리고 8,2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상승 소멸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로스컷 기준으로 반드시 좀 설정하신 상태에서 대응하신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미코 기술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계속해서 힘을 쥐고 유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정해주신 가격 라인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 지금 비중도 꽤 50%로 강하게 실으셨기 때문에 요 손실을 최대한 보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순남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서당깨님 오셨네요. 이제 오셨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찍 오셔서 2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SY님께서도 잘 오셨어요. 빠르게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진성TC 한번 살펴볼게요. 장재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100원 매수가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오늘 11,3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아마 최근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조금 챙겨가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TC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 7,800원에서 11,000원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더 수익 키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진성 TC가 속해져 있는 이제 기계, 건설 중장비 쪽 관련된 건 어쨌거나 뭐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경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여건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계속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방어도 같이 하시면서 가셔야 지금 수익 난 것도 좀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양쪽에 대한 좀 대비를 같이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11,300원 선 정도 되고 있는데 뭐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얼마나 그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얼마든지 좀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위쪽으로는 13,000원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13,000원대에서 맞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좀 다가올수록 한번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재공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인데 만약에 위쪽 가격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전에 이 돌파됐던 자리가 11,000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도망가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돌파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만약 밀려버린다. 그럼 11,000원 깨지면 저점에 다시 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빠져나와라. 이렇게 제가 대응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과 함께 우리 하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열어두고 진단 도와드렸고요. 13,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고 그 사이에서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11,000원 선에서도 익절하는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성 TC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해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무쏘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민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현대모비스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5만 6,7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십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22만 5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으로 대응하자, 잘 팔아주자 의견입니다. 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평균 단가 낮춰서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네. 한 15% 정도 되는 물량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최대한 좀 잘 팔아주자. 현대차나 기아,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는 안 그래도 이 종목 들고서도 생방송 많이 찾아오셨는데 다 배터리를 저는 싹 다 갈아쳤어요. 현대차 팔고 배터리 쪽으로. 그렇죠. 배터리 쪽 LG 에너지 위주로.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이쪽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은 뭐 하다못해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첨보 그거 한 17만 원 좀 왔길래 이런 쪽으로 다 싹 다 교체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저희는 아예 제가 못하게 합니다. 현대차 그룹 자체를 제가 거래하지 말게 하거든요. 요거는 현대차 그룹을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20조 넘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10조도 채 되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조금 요새 늘어나고 있는데 8조 9조예요. 그럼 이 돈들 가지고서 자금을 쏠 땐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게 완성차 쪽일까? 배터리일까? 좀 배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내려면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붙어 있는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싸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안 사도 돼요. 왜냐면 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테슬라는 사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아차가 잘 나오잖아요. 기아차 안 사도 대안이 되게 많아요. 도요타 사도 되고, GM 사도 되고, 벤츠 사도 되고, BMW 사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배터리는 대안이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테슬라나 뭐 폭스바겐이나 BMW, 도요타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자동차는 테슬라가 리드하는 것 가운데 글로벌 정부가 다 나서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거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조금 먹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라리 걔네들을 어떻게든 더 살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 정도는 그래도 어쨌거나 이익을 내는 산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익을 내는 산업이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이제는 한 5%가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4%인데 이번 75베이스 포인트 올리면 4.75, 한 5%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놓으면 5%예요.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내년도에 성장을 안 해요. 5% 성장을 안 해요. 그럼 뭐하러 투자합니까? 은행에 놓으면 5%를 안정적으로 버는데,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내년도 실적 컨센을 바라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한 52조, 내년도에 한 54조 9천억 정도.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 내외선 정도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잘 팔려야 거기에 부품, 모듈로 납품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매출 컨센을 보고서 투자를 하기에는 프리미엄 전 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실적은 나오는데 투자 매력 자체가 배터리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현대모비스를 추가해서 빠져나오기보다 그 돈을 차라리 배터리를 공략하는데 활용해봐라. 배터리가 좀 빠지는 자리에. 요새는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것들도 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그냥 현대모비스는 그냥 매매해서 잘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22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자리가 한 27만 원 자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8월달 이 고점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자리가 한 23만 원 정도 되는데 23만 원짜리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못 넘어가게 되면 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실 때 만약에 23만 원짜리가 넘어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매수가 조금 붙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27만 원이 됐든 26만 원이 됐든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좀 정리하자는 의견이고, 그리고 위쪽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20만 5천 원짜리가 만약에 깨지면 요거 미련 갖지 말고 차라리 잘라서 배터리 대장으로 좀 갈아타자 의견입니다. 네. 우리가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요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상승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현대모비스는 그런 측면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3만 원 위쪽으로 기준선, 아래쪽으로는 20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가격 기준에서요. 그 기준선을 잘 파악을 하시고 대응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고요. 제가 계속 체크합니다. 다음 상담은 고재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레드캡 투어 살펴보겠습니다. 22,000원에 거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18,9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22,000원 매수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인데 주가도 아주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은 지금 포착이 되지는 않은데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요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행 많이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요? 환율 때문에 해외로는 많이 못 갈 것 같고, 뭐 제주도나 이런 쪽 많이 갈 것 같은데. 아니요. 해외로 많이. 해외로 많이 가요? 제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비싸도 그동안 못 간 거 억울해서라도 간다라는. 근데 왜 면세점 매출은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해외 물가가 비싸서 면세점에서는 못 사나? 떨어져요. 그쵸. 계속. 우리가 여행주를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항상 이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언제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시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행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본이나 뭐 우리가 유럽이나 이쪽보다 확실히 중국이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의 어떤 이 봉쇄 조치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실적을 좀 뜯어보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여행 비중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막상 주식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민감도가 정말 크더라고요. 여행주들이. 그래서 중국이 좀 봉쇄 완화한대. 네. 안 한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더 주더라고요. 투자 심리에.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적하고는 좀 다르게 여행주들은 좀 중국의 눈치를 굉장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여행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드캡2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금 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투자 심리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풀려야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전까지는 밑에서 버티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최악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바텀은 좀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좀 좋은 호재를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레드캡 투어뿐만 아니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다 그런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는데 약속을 하나 잡았어요, 얘네들이. 얼마 정도 잡았냐면은 아무리 좀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18,000원에서 17,500원 지키는 거다. 시장이 빠지든 중국 봉쇄 조치가 다시 들어가든 어떤 조치가 나오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17,500원하고 18,000원 안 깨는 거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작년도 11월 달이고 6월 말에서 7월 달 아닙니까, 이게. 지수의 저점이 나왔던 자리잖아요. 8월 달을 못 넘어갔잖아요. 이 자리가 한 22,000원 되니까 17,500원이나 18,000원은 반드시 전 방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무너지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럼 바로 전 빠져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22,000원이 한번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좀 뚫어줘야지 위쪽으로 좀 시세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관문은 22,000원을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17,500원에서 18,000원에 반드시 방어가 돼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은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중국이 레드캡 투어 그리고 여행지들의 주가를 좀 무겁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을 좀 답답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요 가격 라인 좀 그 안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500원, 18,000원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선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22,000원. 요 안에서 손실 잘 줄여내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맥가이버님 잘 오셨고요. 스콜라킴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은요. 저희 한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8,500원의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이제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요. 목표 주가 알고 싶습니다. 배당이 두둑하던데 배당까지도 가져가 볼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한화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하면서 오늘 28,500원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전 근처 와서 한숨 돌리실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드디어 찾아낸 이 본전을 놓치느냐 아니면 수익을 보느냐 다시 한번 손실을 하느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 같은 관점인데 하나는 지주사잖아요. 네. 하나그룹의 지주사니까 자회사들이 잘 나가야 될 건데 하나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자회사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솔루션이 있죠. 태양광 쪽. 이 주식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된 주식도 잘 가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회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생명. 옛날에 대한생명이죠. 그죠? 이 기업이 지금 내년도에 그 콜옵션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죠. 최근 들어서 레고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금융권들이 조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그 외화 차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돈 나중에 갚겠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후폭풍들이 연속으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들이 레고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지금 한국전력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되게 지금 4% 넘게 되잖아요. 한국전력이 제 기억을 한 6%대로 지금 회사채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이 좀 자금을 마련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새 롯데그룹도 조금 문제 있던데 롯데건설이 이번에 또 계열사로부터 좀 자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회사채가 잘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자회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잠재적 이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이 좀 불신 이런 게 좀 충돌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자유로운 애들은 지금 전국 좀 돌파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좀 껴있는 하나는 거기서 한 중간 포지션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포지션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8월달 고점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32,000원짜리에서 31,000원짜리가 넘어가야 그 두려움, 불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못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제한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겠고 24,000원 깨지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위기가 시장에서는 더 우려로 나오는 거다. 그럼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1,000원대에서 32,000원 강하게 넘어가는지를 보시고 못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라. 비중이라도 좀 줄여 놓으셔라.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아래쪽으로는 24,000원이라는 이 자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로스컷 기준입니다. 네. 31,000원, 24,000원 가격 꼭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갑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가이버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TX 중공업 가지고 계시고요. 5,019원의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STX 중공업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4,5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주에 대한 소식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 경영권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5,000원까지는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거래를 안 하게 합니다. STX 그룹 자체를 아예 거래를 안 해요. 그룹 자체를? 네, STX 이유가 그룹에 뭘까요? 대한 좀 불신이 저는 있고,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뭐 기업 얘기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경영진들의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냥 아무리 그 기업이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아예 거래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약간 그런 과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어쨌거나 보유하시는 분들이나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시끄럽더라고요. 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저한테 소득도 없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그렇게 좀 억울해서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 네. 찾아보시면. 그래서 회원님들한테는 풀어줘요. 생방 회원님들한테는 기업에 네네. 대한 스토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매수 의견이나 매도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현재 5,119원 정도 되니까 네. 지금 간단하게 기술적인 의견 정도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4,000원을 노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5,000원하고 이제 5,500원 선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단기 시세를 좀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제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보율이라고 나와요. 유보율. 이 기업이 흑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적자 기업이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빌려야죠, 돈을. 돈을 빌리거나 직원들 월급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미안한데 너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한 달 동안 일 열심히 했는데 월급 못 주니까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죠? 안 그럴 때는 되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네. 돈 벌기가 쉬운 상황이 안 쉬운 상황이. 안 쉽죠. 안 쉽죠. 네. 그러면 회사에 쌓아놨던 돈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보금 아닙니까? 그죠? 그게 유보율이란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유보율. 유보율이 지금 보면은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은 117%예요. 117%. 유보율이 117%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은 뭐 경영권 매각 관련된 뭐 풍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잠깐 개인 투자가들 할 수 있지만 그냥 재수 없으면 갑자기 거래 정지돼도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유보율이 117%라는 얘기는 그건 사실상 돈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기업을 우리가 우량한 기업들을 그만큼 끌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이익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네네. 내가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매달 한 200만 원씩 벌어놨어요. 그러면 뭐 전기세 내고 재료산 다 빼고 한 100만 원씩을 매달 모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은 1억 2천이 모이잖아요. 네. 그죠? 그 돈 가지고 장사가 안 될 때 내 남는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이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러면은 다른 우량한 기업도 유보율 보여줄게요, 유보율. 아까 네. 117%였죠. 삼성전자 32,900%. 네? 우량한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현대모비스에서는 현대모비스 봅시다. 현대모비스는 유보율이 7,259%. 그죠? 현대차 차이가 확 나죠. 많이 나네요. 유보율은 한 5,000%. 대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중견기업 한번 볼까요? 중견기업 뭐 원익 한번 봅시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기업도 유보율이 3,200%.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 한번 봅시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셀트리온도 유보율은 2,900%. 그죠? 이 정도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SX 중공업.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보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117%. 117%라는 얘기는 사실상 회사에서 남은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회사에서 돈을 못 버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주가를 띄우려면은. 주가를 띄우려면?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띄울 수는 없으니까 이 주식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루머를 퍼뜨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실력으로 클 수 없으면 루머를 퍼뜨리겠지. 소문이 된다. 네. 그잖아요. 뭐뭐 된다더라, 뭐뭐 네, 된다는 네, 식으로. 카더라.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죠. 아하. 저는 아예 이런 거는 그냥 저는 제 생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런 테마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노려서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극소수고 개인 투자가분들은 진짜 뭐 저는 단돈 100만 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잠깐 10만 원 벌고 나오지 이런 마인드를 하면 안 돼요. 이 돈 없으면 난 죽는다. 이 돈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단 한 주로 사더라도 진짜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번 가서 한 5%만 먹고 나. 이건 그 마인드가 근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이렇게 낮은 기업 자체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근데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각자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른 성향도 분명히 그렇게 잘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만약에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본인이 계속 그런 방향을 가셔야 될 거고, 근데 만약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돈을 까먹었다고 한다면 정신을 한번 차리라 할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올바른 길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인생이니까 소중하게. 그래서 아까 뭐 기술적인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전에 최소한 기본은 통과하는 기업들로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죠? 네. 네. STX 중공업의 유보율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재무에 대한 부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내 주가를 조금 더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 전략은 4,000원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또 상단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고요. SK 네트워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하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SK 네트워크스 가자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SK 네트워크스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은 4,11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이 종목도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 들썩들썩하고는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앞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성장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멀티플을 높게 받겠죠. 근데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매출이 10조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500억, 1,60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1% 정도. 그러면은 1%라는 얘기는 100만 원치 물건 팔면은 10,000원 버는 건데. 그러네요. 1,000만 원치 물건 팔면은 얼마 버는 거예요? 10만 원. 그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1억이면 100만 원. 아니, 이게 의미가 있냐고. 영업이익률이 1%면은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1% 할 거면은 그냥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게 낫지. 은행이면 5% 버는데 1% 해가지고 뭘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기업의 성장성에 있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밸류 쳐주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큰 폭의 체질 개선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거는 그냥 당신의 어떤 의지인 거고, LG 화학처럼 양극재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줘. 9천억 가운데 3,500억 양극재로 보여줘, 눈으로. 이게 실제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 밸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난달 부진을 하고자 새로운 사업에 추진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화이팅,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당신의 그냥 의지고, 실제로 어떻게 사업이 된 거는 다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영업이익률 1% 나온 거 어떻게 3% 바꿀 거야? 그럼 지금의 주력 가지고 있는 거 일단 비중 어떻게 줄일 거고, 요거 얘기하지. 아니, 저희는 이렇게 할 거,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부터 얘기해.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001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대규모로 붙었을 거고, 그리고 그 성과가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 기업은 지금 수년 동안 한 5년 넘게 1%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는 1%에 머물러 있는 이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익성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멀티플을 팍팍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밖에 얘기할 수 없냐면 적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3,000원이면 한 2,000원에 사면 되겠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주식은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좀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자리, 8월 달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자리가 4,360원이에요. 근데 주식 시장은 저점이 언제 나왔냐면은, 6월 달, 여기, 그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수는 9월 달에 돌아섰거든요. 9월 말, 여기서 돌아섰거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그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그럼 시장보다도 약한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주식시장 잘 보세요. 6월 달에서 7월 달 수준 지수는 넘어갔죠. 6월 말에서 7월 달 넘어섰잖아, 지수는. 네. 그럼 평균치고, 그 다음에 9월 달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6월 달하고 7월 달보다 높아 있는 게 평균인 거예요. 현재 시장 평균은 6월 달, 7월 달보다는 주가가 높아져야 평균인 겁니다. 다시 SK 네트워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를 보면은 6월 달에서 7월 달에 보면은 이걸 넘어섰나요? 안 되죠. 그럼 지수보다도 못한 겁니다. 지수보다도 못한 주식을 그러면 비중을 더 많이 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다른 거 하세요, 주도주. SK 네트워크스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전기차 쪽을 하고 싶으면 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똘똘한 녀석 차라리 골라서 사세요. 대표 종목들로. 1등 녀석으로 하시면 되죠. 중형주들도 괜찮은 거 많아요. 예,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 나중에 좀 유동성이 정말 넘쳤을 때 하시고, 그리고 하실 거라면은 좀 우선순위 있는 쪽으로 가시길 좀 권장하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매수는 살짝 보류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시장 이끌어가는 종목에 집중해보자 라고 진단 도와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달려왔습니다. 오늘 종목도 많이 올려주셨고 그만큼 종목 진단도 좀 빠르게 달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